안녕하세요, 꾹꾹이 여러분. 임근태가 공정하게 한다 진행을 맡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 대변인실 정책홍보 담당관에 있는 임근태 사무관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특집 토크쇼 소비자 낚는 다크 패턴 이제 그만. 지난 4월 공정위에서는 그 당정협의회에 온라인 다크 패턴으로부터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정책 방향을 보고하였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다양한 이야기를 오늘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바쁜 시간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분들을 위해 시간을 내주신 분들을 간단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비자 거래 정책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우병훈입니다. 소비자 거래 정책과에 근무하고 있는 원준우입니다. 한국소비자원 시장조사국에서 근무하고 있는 구근숙입니다. 한국소비자연맹 정지연 사무총장입니다. 한국온라인쇼핑협회 정책지원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박찬규입니다. 일단 저희 소비자분들이 각 기관에 대해서 좀 궁금해 하실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각 그 기관에서 맡고 계신 일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간단하게 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 거래 정책과는 전자상거래나 통신판매, 상품 등의 표시 광고, 그리고 약관에 관한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정책을 마련하는 곳입니다. 저는 그중에서 전자상거래와 통신판매에 관한 법령 재개정 등의 업무를 맡고 있고요. 최근에는 다크 패턴과 관련해서 가이드라인 제정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우병훈 사무관님과 함께 그 전자상거래 통신판매 관련된 정책 업무를 맡고 있고요. 또 다크 패턴과 관련해서 이제 국제협력 업무도 함께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 권익 증진을 위해 국가에서 설립한 전문기관으로 정책 연구, 거래 조사 분석, 품질 안전성에 대한 시험 검사, 안전 정보 수집 및 조사, 그리고 교육, 홍보, 국제협력, 그리고 상담, 피해 구제, 분쟁 조정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시장조사국에 근무하면서 온라인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문제를 조사 분석하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연맹은 1970년에 설립된 한국 최초의 전문 소비자 단체입니다. 소비자의 8대 권리가 있는데요. 교육을 받을 권리라든지 선택할 권리 같은 8대 권리를 좀 지키기 위한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고, 2004년에 이제 서울시로부터 위탁받아서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뢰할 수 있는 전자상거래 환경을 만들기 위한 이제 그 활동을 하고 있고, 이외에도 이제 소비생활 전반에 걸쳐 있는 다양한 소비자 문제에 있어서 소비자의 권리와 권익을 좀 증진시키기 위한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온라인쇼핑협회는 공정위 소관사업자 단체로 국내 주요 온라인 쇼핑 운영 사업자로 회원사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저는 공정위 관련 법률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이번 공정위 보도자료에 따르면은 다크 패턴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저도 이게 좀 생소한 용어더라고요. 그래서 이 다크 패턴이 새롭게 나온 용어인지. 네, 온라인 다크 패턴이란 소비자에게 보여지는 화면 인터페이스 상의 작은 조작 등을 통해서 소비자의 착각이나 실수 등을 유도하는 신종 눈속임 상수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처음에 상품을 검색했을 때에는 5만 원이라고 해서 들어갔더니 나중에 실제 결제를 할 때 보니까 이런저런 옵션들이 추가가 되어서 결국 7만 원을 결제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기도 하고요. 또 가입할 때에는 아이디랑 비밀번호만 입력하면 간단하게 끝나지만 탈퇴할 때에는 탈퇴 메뉴를 숨겨두거나 또는 탈퇴 과정을 아주 복잡하게 만들어서 소비자가 그 탈퇴를 아예 포기하게 만드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네, 제가 오늘 다크 패턴이라고 해서 다크 패턴 의상을 입고 왔는데요. 뭐든지 앞에 다크가 붙으면 이렇게 긍정적인 이미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다크 앱, 다크 앱도 그렇고 다크 패턴 이렇게. 그래서 다크 패턴은 일단 소비자를 좀 속이기 위해서 처음부터 만들어진 인터페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2011년도에 영국의 해리 브릭런이라는 사람이 처음 이 용어를 좀 썼다고 합니다. 굉장히 생소한 것 같지만 인터넷 비즈니스 초창기서부터 이런 그 유형의 소비자를 속이기 위한 그런 다양한 그런 그 속임수에 관련된 그런 활동들은 좀 있어 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다크 패턴이라는 게 그 온라인의 어떤 귀속된 용어인가요? 그러면? 온라인에만
나타나는 그런 용어는 저희는 아니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예전부터 사실 소비자들을 끌어들이거나 속이기 위한 그런 이제 다양한 기술들이 많이 발전이 되어 왔는데 그 오프라인에서도 물론 그런 현상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이제 실제로 여러분이 마트에 가서 보시면 이 그 가격표가 이제 여러 가지 붙어 있는 걸 보실 수 있는데요. 어떤 것들은 100g 단위로 환산을 해서 표기를 해놓고 어떤 것들은 150g 단위로 환산해서 표기해 놓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소비자들이 실제로 그 가격이 정확하게 얼마인지를 비교하기 힘들게 만들어 놓는 것도 일종의 다크 패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크 패턴으로부터 이제 소비자를 보호하는 방안이 나오게 된 배경은 어떤 것 때문인지. 스마트폰 이제 시대에 들어오면서 스마트폰을 사람들이 모두 일상에서 사용하게 되면서 생필품에서부터 영화, 온라인 강의, 뭐 여러 가지 그런 모든 생활 전반의 소비 생활이 이 온라인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온라인 거래 시장이 활성화되고 폭발적으로 성장한 만큼 다크 패턴, 즉 온라인 인터페이스 조작을 통한 눈속임이나 낚시 마케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그에 따른 소비자 피해도 함께 늘어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지난 2021년 소비자원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약 97%의 모바일 앱에서 한 개 이상의 다크 패턴이 발견되었다는 보고도 있었습니다. 온라인 거래는 비대면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소비자와 사업자 간의 신뢰가 뒷받침되어야 하는데요. 그러나 다크 패턴이 만연하게 되면 사업자는 단기간에는 이득을 취할 수 있을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시장 구성원 모두가 피해를 보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우리 정부는 지난해 5월 발표한 국정과제 하나로 다크 패턴 문제 개선을 약속한 바가 있고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해외에서도 다크 패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논의가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저희 공정거래위원회는 전문가들의 연구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다크 패턴으로부터 우리 소비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 방안을 마련해서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제 소비자 피해를 유발할 우려가 큰 다크 패턴 유형을 도출하였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었는데요. 그럼 이들 행위 유형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도표를 함께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내용을 보시면 다크 패턴을 크게 4가지 범주로 나누고 이를 다시 세부적인 19개 유형으로 나눈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4가지 범주라는 것은 편취형, 오도형, 방해형, 압박형이라고 이름 붙였는데요. 말 그대로 소비자로부터 금전적인 이득을 편취하거나 소비자가 착각하도록 만들거나 소비자의 결정을 방해하거나 또는 소비자가 원치 않는 결정을 하도록 압박하는 그런 행위들을 의미합니다. 이에 대해서 연구진은 국내 남녀 소비자 1000명을 대상으로 다크 패턴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경험이 있는지 등을 설문조사하고 또 선진국의 관련 법제도 등을 비교 연구해서 그 결과를 종합해본 결과 전체 19개 중 13개 유형만큼은 특히 소비자에게 유발하는 피해가 커서 법적인 규율이 꼭 필요한 것이라고 분류하였습니다. 바로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된 것들인데요. 대표적으로는 앞서 말씀드렸던 추가 비용이 더해져서 최종 결제 금액은 처음에 받던 것보다 비싸게 되어버리는 순차 공개 가격 책정 유형, 가입은 쉬웠는데 탈퇴가 너무 어려워서 탈퇴를 포기하게 만드는 취소 탈퇴 방해 유형 등을 예로 들 수가 있습니다. $334,620원. 가격이 더 높아져 있습니다. 부가세가 빠졌네요. 방해 공작이 있어요. 결제가 된 다음에 안내가 되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다크 패턴의 유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